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카테고리 1번 구매한 원자재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량 (Purchased Goods and Service)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1번 카테고리를 이해하려면은 Cradle to Gate라는 생산부터 출고까지의 이 LCA적 좀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생산만 놓고 본다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는 그로부터 이제 흘러 들어오는 원재료들이 있어야지 이 제품이 이제 생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원자재들에서는 어떻게 이게 그럼 우리 회사까지 왔느냐, 이제 이런 거를 바라봐야 되는 게 스콥 3이고요. 그리고 더 이 카테고리 1을 바라보는 좀 시각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의를 보면은 카테고리 1번 같은 경우에는 보고 기업이 보고 대상 연도에 구매하고 취득한 모든 제품의 서비스의 채취, 그리고 제조, 운송 시의 배출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는 카테고리 2번부터 8번까지 포함되는 것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자사가 구입하거나 이제 취득한 원재료 또는 중간 제품일 수도 있고, 또 최종 제품, 그러니까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최종 제품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걸로 이제 나뉘고요. 또한 또 자사가 구입하고 취득한 소프트웨어도 이제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조달, 사업자의 제품 제조에 직접 관계해서 물품을 이제 조달하는 경우, 그리고 간접 조달, 제품의 제조에 직접 관여하진 않더라도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정시 유의사항을 좀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죠. 자사가 직접 구입하고 있지 않거나 자사의 관리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산정 대상에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돈을 지불했느냐 안 했느냐가 좀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스콥3에서는 다른 이제 카테고리 영역들도 이제 살펴보면은 좀 감이 잡히시겠지만, 우리 기업이 돈을 지불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의 뭔가 운영이나 통제권이 없더라도 이게 스콥3에 이제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원 채취 단계에서 1차 공급자까지의 운송에 대해서도 카테고리 1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1차 공급자에게 자사로의 운송은 카테고리 4번에 해당되지만 이제 자원 채취 단계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이거는 자원 채취 단계에서부터 1차 공급자까지의 운송에 대해서도 카테고리 1번에 포함된다. 다만 1차 공급자 에서 이제 자사로의 운송은 카테고리 4번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구입한 연료 에너지의 채취, 제조 등에 관련된 배출량은 카테고리 3번에 산정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하고 보는 것이죠. 연료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3번에서 산정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2번에서 8번에 포함된 업스트림 부분을 보는 거예요. 카테고리 2번에서 8번에 포함되는 것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이 범주 식별하는 이 15개의 카테고리를 우선순위화하는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개념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출량 산정 방법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혼합법이 있고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추정 기반의 산정법은 나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출량 산정 정확성은 이제 1번으로 갈수록 높습니다. 높고, 여기서 이제 혼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떤 일부분은 우리 공급사에,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잖아요. 어떤 기업이 이미 협력사, 그 공급사로부터 데이터를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은 계속 수집을 해왔다. 근데 이게 카테고리 1번을 산정하려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던 공급사의 데이터로 이 커버가 안 되네. 그러면 그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섞었을 때가 이제 혼합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당해년도에 구매한 제품 서비스의 구매량과 구매한 제품에 해당 공급업체에 산정한 LCA 기반 배출 개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거를 이제 곱하게 되면은 바로 배출량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방법론을 적용할 때는 LCA 관점에서 주요 공급망 온실가스 배출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업 부문별로 그리고 품목별로 배출 개수를 산출 그리고 이를 주요 공급사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또 그 블로그에 예시를 좀 넣어 놨는데요. 이걸 좀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매한 제품들을 이렇게 쭉 나뉘게 되고 거기로부터의 어떤 공급자들이 이제 공급했는지도 다 알고 있죠. 구매팀 데이터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량도 이제 연간 구매량은 다 뭐 ERP나 이런 내부적인 시스템이 있으시면 다 그러니까 내부 데이터는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도 이제 이 스콥3는 어떻게 하면 이 공급 업체들에게 배출 개수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과 이제 시스템 세팅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공급사로부터 데이터를 이게 받았다고 하면은 이 연간 구매량에 해당 배출 개수를 곱하면 그러니까 계산은 굉장히 쉬운데요. 계산은 정말 뭐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이제 이런 이제 제품별로 그 공급자들한테 우리 기업의 업스트림 카테고리 1번에 맞는 배출 계수를 갖고 오고 그거를 내부적으로 DB화하고 이런 방법론을 다 정리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한 거죠.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네, 그런 이슈가 있는 겁니다. 스콥3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총합법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사에 수집한 데이터, 리얼 데이터죠. 이거와 부족한 부분은 2차 데이터, 뭐 배출 개수나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선정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데이터 기반의 산정 방법론과 산업평균 배출 개수 이용하는 산정 방법론을 혼합하여 적용하는 배출량 산정 방법은 초기 스콥3 이제 인벤토리 구축 과도기 단계에서 이제 향후에는 공급사 데이터 수집 방법론으로 이제 최적화해야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럼 그 시기를 위해서 좀 준비하는 기간에 추천되는 산정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추정에 대한 산정 방법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추정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정의 산정법의 경우에는 이제 대안이 없을 경우에 채택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그래도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되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 기반 산정법은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산업평균 값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비용 기반으로도 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출 개수도 보면은 원단위 배출량이라고 해서 산업평균의 제품량 베이스, 그러니까 제품 양 베이스의 배출계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연간 그 생산액이라든지 그 비용 기반, 그러니까 분모가 비용일 때, 그러니까 금액과 관련된 그런 배출 계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구분해서 한번 산정을 해보고 어떤 것들이 더 우리 기업의 우리 생산 공정에 더 맞는지를 파악을 하는 단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평균 값을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품 어떤 그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비용 기반을 쓰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않다든지 이제 그런 거에 근거를 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콥3는 전반적으로 메이크 센스 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받아들여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막 과도한 방식을 막 푸시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런지, 그러니까 왜 좀 집중을 해서 그런 데이터나 그런 그 근거들을 다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좀 길었지만 오늘은 그 공급망 범위와 이제 스콥3 카테고리 분류 그리고 스콥3 카테고리별 산출 방법론을 좀 알아봤고 이런 산출 방법론과 산정 정확도에서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스콥3 업스트림 부분의 1번 카테고리인 구매 제품과 서비스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 또 뭐 제가 좀 더 딥하게 좀 바라봐서 영상을 올리거나 좀
블로그에 올렸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시간을 내서 정리를 해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